부산 진성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진 가덕도 응봉 봉수대의 망군인 회철은 그날도 망대에 올라 있었다. 그는 지방군으로 차출돼 망대에서 근무하는 망군이었다. 첨사 나리는 팔자 폈다카이. 우리 같은 쌍놈이나 팔자가 사납지. 양반은 다 팔자 좋체. 와, 뭔 일이 있노? 첨사가 첩을 얻었다 카는데 그 애첩이 꽃같이 예쁘다 안 하나? 그렇나? 관기도 많은데 또 애첩을 얻었나? 근데 그 애첩이 몇 살인지 아노? 이팔청춘이라 안 하나? 이팔청춘이라면 낭낭 18세란 말인데 야 한창 좋을 때네. 근데 첨사 영감은 당년 몇인데? 첨사 나리야 부록을 넘었다 안 하나? 아따 문자 쓰고 있네. 부록이 먹고. 마흔이라 하면 어디가 덧나나. 부록이면 어떻고 마흔이면 어떻노. 글고 양반 나리들이야 나이가 뭔 상관이 있겠노. 매일 산의 진미를 먹는 것도 모자라 아침 저녁으로는 따로 보약을 첩으로 지어 먹는데 얼마나 힘이 솟아오르겠노. 넘쳐나는 아랫돌이 힘을 쓰려면 안방마님 하나만 가지고 되겠나 택도 없대. 그나저나 꽃 같은 나이에 애첩이 됐으면 뭔 사연이 있지 않겠나. 사연 없는 사람은 어디 있노? 양반들 빼고 우리네야 사연이 많지. 이게 어디 사는 기가. 양반들이야 살만하겠지만 상민들이야 죽지 못해 사는 거 아이가. 그제도 저령도로 사냥을 나가면서 관기를 태워나갔다 안 카나? 애첩이 있는데 또 관기를? 니 뭔 소리 하노? 관기하고 애첩하고 갔나? 관기야 가물을 자라이 필요한 거고 애첩이야 수청을 위해 필요한 거 아이가? 관기와 애첩은 애초부터 그 용처가 틀리다 카이. 그러게 팔자가 폈다지 않아나? 맞다 맞아. 우리 같은 상놈들이야 조강지처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하지만 양반 나리들이야 기생이다. 애첩이다. 입맛 땡기는 대로니 팔자가 좀 좋나마. 이놈의 세상은 양반들만의 세상 인기라. 우리 같은 상민들이야 인두것만 같지. 어디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 도대체 뭔 놈의 세상이 일이 생겨 묵었노. 내 부하가 치밀어 속병이 생겼다 안카나. 시끄럽다마. 양반 나리들이 들으면 능멸했다고 경을 친대이. 입이 재앙의 근원이 된단 말 모르나. 망군들은 처음에는 첨사 정발이 새로운 애첩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가 양반들의 행태와 횡포를 시작으로 점차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투덜거렸다. 그러자 나이가 위인 천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들을 제지했다. 아니 저게 무해라. 앞바다에 웬 배가 저렇게 많이 떠있노. 잡담을 나누며 습관적으로 일어나 망루 밖을 흘끗 쳐다보던 망군 천출이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외쳤다. 응, 뭘 그리 놀라노? 외놈들의 세견선이 알겠나? 아니 저게 뭐고? 우째 세견선이 저리 많노? 저건 세견선이 아니라 카이. 왜군이라 카이. 왜군 우짜면 좋습니까? 나이가 아래인 천출이 지레 겁을 먹고 말을 더듬었다. 난리가 터졌다 카이. 뭔 일이 났음에 틀림없대이. 쇠철이 니는 먼저 오장나리에게 알리거라. 퍼떡 뛰거라. 사태 판단이 빠른 천가는 얼른 걸음이 빠른 쇠철을 시켜 망대를 내려가도록 했다. 봉수대 아래쪽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오장 김응연이 머무르고 있었다. 외손이 나타났습니다. 외손이 마이. 곧바로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간 쇠철이 경황 없이 오장 김응연에게 보고했다. 너 이놈 무슨 헛것을 보았느냐? 웬 흰소리를 하고 난리냐? 오장 김응연은 자다가 봉창을 뚫는다는 표정으로 쇠철을 다그쳤다. 그게 아니라니까에. 정말 외손이 틀림없다니까에. 그것도 억수로 많다 안합니까? 만일 외선이 아닐 시에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으렸다. 퍼떡 가서 보이소. 지가 그냥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봉수대 너머의 바다는 넓게 퍼져 있었다. 봉수대가 솟아있는 언덕배기로 성큼 올라선 김응연은 자신의 눈을 부렸다. 저게 뭐냐?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보니 바다 전체가 온통 깃발로 장식한 군선으로 뒤덮여 있었다. 군선들은 저령도 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부산포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군의 배가 저리 많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왜군의 군선이 틀림없었다. 김응연은 눈앞이 아찔했다. 여봐라 어서 봉화를 올려라. 어서 봉화를 올리라니까. 아 알겠습니다요. 몇 번 올릴 값이오. 응, 2번 연속 올려라. 곧 봉화대에 불이 지펴졌고 이어서 봉수대 산정 위로 연기가 솟아올랐다.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였다. 가덕도 봉수대에서 연기가 2번 쏟아올랐습니다. 저령도 쪽에서 외의 대선단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성으로 돌아온 정발에게 올라온 보고였다. 아, 이런 죽일 놈들!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곡물을 주며 도와주었는데 배만각도 유분서러니. 왜군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없지는 않았다. 북쪽 변방에서
근무해 오던 자신이 남쪽 해안가인 부산진 첨사로 영전되어 온 것도 사실은 왜군이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바다 건너 왜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다. 대마도에서 병화가 있을 거로 경고했고 나는 비용을 들여 통신사를 파견해 왜의 동향을 살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사와 부사의 보고가 갈렸다. 서인 출신 정사 황윤길은 왜군이 침략할 징조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사인 동인 출신 김성일은 왜왕 풍신수길은 그럴 위인이 못 된다며 왜군이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을 위해서라도 조정은 병화에 대비해 남쪽 지방의 군비를 늘리고 군사를 훈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아주 임시방편적이고 고식적인 대비책만 세웠다. 이른바 무관인 정발을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부산진 첨사로 파견한 게 다였다. 게다가 정발이 임금의 명을 받은 것은 2달 전인 임진년 2월 하순의 일이었으며 부산진성에 내려온 것이 1달 전인 3월 하순이었다. 첨사로 봉직되어 부산진에 내려오면서도 왜군의 침략이라는 소문에 설마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다니 그는 당황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병화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았다. 장군, 병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 그는 분풀이 하듯 병화를 보고하는 조방장을 꾸짖었다. 그리고는 즉시 척후를 내보내 왜군의 움직임을 살피도록 하라. 이방은 지필묵을 준비하고 파발을 대기시켜라. 정발은 싸움을 잘 알았다. 만주의 여진족들이 북쪽의 종성 지역을 침략했을 때 오랑캐들과 몇 번 실전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다. 여진족의 침범을 평정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거제 현령을 제수받았다. 이번에 첨사로 승진해 부산진에 파견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때 쌓은 무공 덕분이었다. 정발은 서둘러 척후를 띄우는 한편 군사를 모으도록 지시했고 주변 지역의 원군을 요청했다. 부산포 앞바다에 왜군 병선 출현, 적선의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음. 속히 원군을 보내주길 바람. 원군을 요청하는 치계를 작성해 가까운 동래성과 울산성에 신속하게 파발을 띄웠다. 그리고 측근 부장들과 함께 동원에 모여 군사회의를 열었다. 성안의 군사 수만으로는 적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군민 구별 없이 우선 장정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많은 외병과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조방장 이응순이 군사 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군역 의무와 관계없이 장정들을 모을 것을 건의했다. 잘 알았다.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모으도록 하라. 즉시 수행하라. 외병이 틀림없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새까맣게 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 칼가창, 초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척후로부터 보고였다. 첨사 영감, 왜군의 침략이 사실로 드러난 것 같사옵니다.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져 가는 정발을 바라보며 이응수는 올 것이 왔다는 투로 말을 건넸다. 소문이 사실이 되었구나. 상종 못할 놈들 같으니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참으로 금수 같은 놈들이로다. 장군, 서둘러야 하오. 정발이 한탄만 하고 있자 부사맹 출신으로 첨사를 보필하고 있던 이정원이 나서며 독촉했다. 이정원은 당시 70살의 노인이었다. 대마도의 승려 겐소가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에 건너와 가도임명의 조건을 내세우며 조선 조정과 교섭을 할 때 후에 의병장으로 활약하는 조원이 외란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외의 사신인 겐소의 목을 베라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다. 이정원도 이에 동조했다. 외란이 일어나면 국가 존망이 위태해질 것이다. 병난이 일어난다면 문인보다 무인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무관시험을 준비해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과에 응시해 무반에 등과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직함 제수를 못하고 그저 야인으로 지내야만 했다. 우국지정이 가득한 그는 전국을 돌면서 성곽이나 각 고을의 군비를 살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부산진에 내려왔을 때 첨사로 막 부임한 정발이 그의 충정과 지략을 높이사 수하의 막장으로 붙잡아 두고 있던 터였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왜적이 대군이라 하니 성에 남아 성문을 철통같이 잠그고 농성전을 준비해야 승산이 있겠소이다. 나 역시 동감이오. 이정원의 재촉을 받아 농성전을 준비하면서도 정발은 왜군의 침략이 아니길 바랬다. 그저 대규모의 세견선이길 바랬다.
왜군이 상륙을 마쳤다고 합니다. 천하의 배은망덕한 죽일 놈들이다. 내 몰살을 시키리라. 정발은 이를 부드득 갈며 큰 소리를 쳐댔으나 왜군에 비해 성안의 병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아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승산이 없다. 병사가 부족함을 아는 그는 그저 속만 답답한 심정이었다.